여는 세상 진행 MC 박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톡 여는 세상은요, 정의당 시민정치위원회가 제작하는 방송인데요. 그동안 많은 영상이 제작됐는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어떻게 잘 보고 계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제작은 시민들이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부천시에 살고 있는 시민 한 분을 저희가 한번 모셨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 정당 투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 시민 두 아이의 엄마 한혜경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3일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선거일을 기점으로 해서 만 19세 이상이 되면 유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처음 하는 투표라서 처음 투표하는 입장에서 많이 생소하고 또 어떻게 투표해야 될지 방법도 낯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될지, 또 어떤 정당에게 투표를 해야 될지 많이 망설여지고 정보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젊은 청년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아들도 이번에 만 19세가 돼서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도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보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에게 가르쳐 준다는 마음으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투표소에 가게 되면 투표용지 2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개를 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한 장의 투표는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게 되고, 또 하나의 투표 용지를 가지고는 정당을 선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일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매일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는데 왜 이렇게 국회의원 수를 많이 뽑아야 되느냐, 지역구 후보 253명을 뽑았으면 됐는데 굳이 또 정당 투표까지 왜 해서 2번 번거로운 일을 하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 투표 같은 경우가 왜 필요하냐면, 그런 그 지역구 투표에 있어서 버려지는 사표들, 그대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것,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역구 후보가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 1명만 선출하게 되고, 또 지역구의 그런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라든가 특히 여성, 그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청년, 그리고 그런 또 비정규직의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들을 대변하고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장애인, 그다음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구에서 선출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조직도 없고 또는 돈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런 비례대표제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사회 약자라든가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는 거의 단절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례대표제가 존재를 해야만 실제로 노동자라든가 또는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문제, 장애인 문제, 그다음에 이런 비정규직 실업의 문제, 이런 문제도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정책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대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대표에서 정당 투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올바른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19대 국회의원들 활동을 쭉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들이 있는데요. 국정감사라든가 또는 출석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안을
입안하고 또 실제로 의정 활동을 평가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실제로 비례의원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뭐 정의당의 비례의원들 5명이 있는데요. 다 5명 출석률 우수하고 그다음에 좋은 입법안 냈고 그다음에 상임위 활동 누구보다도 성실히 하고 또 여성 대표로 진출한 비례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아동들을 표가 없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또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의욕적인 활동을 한 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지역구의 이해관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이해 집단에 얽혀 있지 않고 또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에 있는 사회적 약자나 계층이나 또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좋은 활동을 하는 비례의원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비례의원을 선택을 할 때 실제로 어떤 비례의원들이 있는지 잘 생각을 해서 투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를 할 때에도 사실 이런 어떤 그 정당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비례의원을 선출을 하는지 그래서 어떤 명부를 작성하는지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처럼 실제로 그런 노동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비정규직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를 뽑고 또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그 여성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뽑고 이렇게 해서 선거를 통해서 명부를 통해서 작성이 되고 이 작성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원내에 진입하는 이런 정당이 있는가 하면 다른 거대 정당들처럼 어떤 보스에 충성을 하게 되고 또 열심히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또는 계파에 줄을 서서 이렇게 공천을 받아서 그 비례의 명부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가 눈에 뻔히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공천을 받게 돼서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공천권을 준 보스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하게 되겠죠. 또는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당론이다라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찬성표 한꺼번에 찍고 또는 반대표 찍고 이런 줄서기 활동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부를 또 어떻게 비례대표를 선출하는가 그 정당은 어떤 정당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공천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고 또 패권적인 모습 또 반민주적인 모습 그다음 그 후진적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책이 상실이 됐다. 또 민생 정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누구를 배제했느니 누구를 떨어뜨렸느니 이런 것만 여론에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를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하소연이나 한숨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 당의 또는 후보의 정책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이런 나름대로 자기가 또는 정당이 후보가 원내에 진입하게 되면 어떤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를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 선거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를 통해서 실제로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공약보다는 빌공자의 그야말로 인기를 위해서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할 의지도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그런 후보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그 뭐 선심 공약이라든가 이런 공약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정당이 지난 4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을 평가하면서 진정으로 나의 이익을 또는 우리 아이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또는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실제로 공공의 이 사회의 공공선이나 공공의 이해를 보다 다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인지 잘 판별해서 투표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